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 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밀기? 밀기란 뭘까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을 뒤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지는 않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여기 분필이 이렇게 있는데 분필을 왼쪽으로 이만큼 밀었어요. 그러면 분필 색깔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리고 분필의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밀어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직접 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마만큼 밀까요? 여기 이렇게 모눈이 있으니까 한 칸의 길이가 이제 1cm예요. 선생님은 5칸, 즉 5cm를 밀어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밀어볼까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밀어볼게요. 자, 그러면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세 꼭지점을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점을 기준으로 또는 변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밀기를 하면 조금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먼저 왼쪽으로 5cm만큼 밀어보면 바로 점 기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올 거고요. 니은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 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겠죠. 위치만 바뀌었다 뿐이지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밀게 해볼게요. 자, 이때도 5cm만큼 밀어보도록 하죠. 점 기역을 이제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그리고 점 니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올 거고 점 디귿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그래서 꼭지점을 이렇게 옮긴 다음에 쭉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로 밀게 해볼게요. 점 기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점 니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점 디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이번에는 5cm 밀게 해보면 자, 점 기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디귿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 결론이 여기 나왔습니다. 도형을 밀었더니 방향에 따라 뭐는 위치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크기도 물론 변하지 않고요. 자, 선생님은 5cm만큼 밀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 다르게 저기 이 친구는 지금 6cm 밀기라고 얘기했지만요. 우리 친구도 또 다양한 자, 길이만큼 밀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기의 도형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의 도형 보니까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밀었을 때 모양을 찾으려고 해요. 선생님하고 방금 도형 밀기를 하면요. 위치는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기역. 똑같지 않아요? 니은도 똑같지 않고요. 디귿 어때요? 완전 똑같습니다. 쌍둥이네요. 리을 똑같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디귿.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형 뒤집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뒤집기라는 것은 일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선생님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할 때 어때요? 이 전 같은 거 어머니들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형도 뒤집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습니다. 평면도형 뒤집기를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선을 기준으로 뒤집기를 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해본 적 있죠? 스케치북에서 물감을 한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선생님이 나비 모양을 이렇게 짰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스케치북을 딱 접으면 어때요? 오른쪽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이 있는데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감이 찍히면서 한 마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마찬가지 선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뒤집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할 때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뒤집는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미 이제 왼쪽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칼코마니처럼 빨간 선을 접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에다 물감을 이렇게 칠했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물감이 칠해질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도형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 자, 바로 이 변은 어느 쪽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오고 또 이 변은 이렇게 세 칸. 그래서 이 꼭지점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뒤집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선은 어때요? 오른쪽에 있었지만 얘 보세요. 선생님이 분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디로?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뒤집기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변이 왼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자, 왼쪽으로 뒤집기 한 거랑 오른쪽으로 뒤집기 한 거랑 모양이 어때요? 같죠? 아, 그래서 왼쪽으로 뒤집은 모양과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같다라는 것도 우리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케치북에다가 삼각형 모양 물감 짠 다음에 이 선을 접어보세요. 그럼 아래에 있던 변이 어디로 갈까요? 아래에 있던 변이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새끼손가락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변이에요. 그럼 선생님 손바닥 뒤집어 볼게요. 이 새끼손가락이 어디로 가나?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세 칸이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오른쪽에 있던 이 변은 그대로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어때요? 위쪽과 아래쪽이 바뀝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요. 왼쪽 오른쪽이 바뀔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기 했을 때죠. 그리고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기 하면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뒤집기 해볼게요. 자, 아래에 있던 세 칸이 위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왼쪽 바뀌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이쪽 선을 기준으로 위로 뒤집기를 했다고 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대략 이제 모양만 이제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아래쪽으로 뒤집기 한 거랑 위쪽으로 뒤집기 한 게 모양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뒤집은 모양과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선을 기준으로 뒤집기를 해서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제 알았죠? 그럼 문제에서 자, 함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도형을 여러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을 찾아 네모안에 기호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삼각형이 살짝 어때요? 꼭지점이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려진 모양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을 선생님 기준으로 하고 얘를 뒤집었다. 그러니까 얘를 접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는 어디가 바뀌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변은 그대로 이렇게 세 칸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양 찾았을 때는 어딨나요? 맞아요. 기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은, 자, 왼쪽으로 뒤집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바로 기억이다 라는 거 눈치챘을 거예요. 자, 실제로 정말 뒤집어 보면 그대로 세 칸 아래에 있고 왼쪽으로 치우친 꼭지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기억, 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기의 도형을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위쪽이니까 바로 이렇게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위쪽으로 뒤집으면 어디가 바뀌어요? 위, 아래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위에 있던 꼭지점이 아래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던 이 변을 위로 가게끔 이렇게. 그럼 이제 살짝 이제 느낌만 잡아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을 찾아보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선생님 헷갈려요. 헷갈리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꼭지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치우친 거는 그대로 왼쪽으로 치우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니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선을 기준으로 접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겠죠? 바로 위아래 모양이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같은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 또한 마찬가지로 니은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평면도형 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돌리기, 우리 친구들 바람개비 후 불어서 돌려봤죠? 바람개비를 떠올리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평면도형을 어떻게 돌린다라는 거지? 일단 먼저 방향이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돌리기를 할 땐 어떻게 돌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 얼마만큼 돌리게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표시는 뭐냐면요. 바로 직각, 그러니까 90도만큼 한 번 돌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가 90도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 한 번 돌리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90도만큼 표시를 한다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한 번 돌리기를 하는 의미고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기호는 어때요? 90도만큼 두 번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180도, 즉 반바퀴 돌리기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표시는 뭐냐면요. 자, 어때요? 시계 방향이에요. 그리고 90도만큼 이렇게 세 번이니까 270도만큼 돌리기를 한 거예요. 자, 270도만큼 또는 90도만큼 세 번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표시는 어머, 화살표가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 말은 90도만큼 4번, 360도. 자, 바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요. 자, 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돌리기를 할 때는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지금 이 최상위 사고력 교재인데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볼 거냐면 여기 4A라고 써 있는 이 꼭지점.
우리 친구들이 이 도형을 실제로 돌리기를 할 때는 그림 그릴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특징을 잘 보고 내가 생각하기 쉬운 특징들을 하나를 기준을 딱 잡아갖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 점을 따져볼게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한번 돌리면요. 이 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 90도만큼 한번 돌리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아래로 내려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그럼 처음에서부터는 180도 돌리기를 한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래 왼쪽으로 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90도만큼 3번. 그러니까 270도를 처음으로부터 돌리기를 하면 이렇게. 어때요? 위 왼쪽으로 갔죠? 자, 마치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꼭지점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90도만큼 4번이면 짠! 처음 똑같은 모양으로 됐어요. 그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처음 모양과 같아지잖아요. 선생님도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짠! 어때요? 처음하고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돌리기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삼각형을 돌려볼 거예요. 바로 어느 점을 기준으로 돌리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바람개비가 돌아가듯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꼭지점,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이 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친구들 아까 책 여기서 돌렸듯이 어때요? 오른쪽 끝 꼭지점이 어디로 가냐? 한 번 돌리면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어디로 가냐? 그렇죠. 여기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던 요 3칸의 변은 어디로 가겠어요? 돌리기 했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갈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던 변은 어때요? 돌리기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리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종이에다가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에 선생님이 뾰족한 부분으로 콕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를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이 기준이 되는 점이 어디로 가느냐. 자 돌렸어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올 겁니다. 여기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변은 돌리기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위에 있던 거는 돌리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한 번 더 돌리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갈까요? 자, 돌리기 이렇게 됐으니까 왼쪽 위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변은 돌리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위에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변은 돌리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그려진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 종이에다가 얘를 접어서 꾹 뾰족한 걸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화살표 끝의 위치가 같으면 도형을 돌린 모양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이 최상위 교재를 다시 갖고 왔어요. 자, 처음 이 모양에서 90도만큼 한 번 돌리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아니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어때요?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린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리기 한 거랑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3번 돌리기 한 거랑 화살표 끝의 위치가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면 돌린 모양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돌려도 되나요? 그렇죠. 3번 돌리는 게 편하겠어요? 한 번 돌리는 게 편하겠어요? 한 번 돌리는 게 편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돌리면 내가 어떤 모양인지 헷갈려. 그러면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리자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2번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2번도 같답니다. 지금 보면은 짠, 짠. 그 다음에 또 짠, 짠. 어때요? 모양 같죠? 자, 그 다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3번 돌린 거랑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1번 돌린 거랑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 모양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얘는 지금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확인할 수 있고, 자, 지금 한 바퀴를 돌린 거는 우리가 한 바퀴를 돌으면 처음 모양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한 바퀴, 즉 360도를 돌리기를 해도 같은 모양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건 어때요? 선생님이 90도만큼 5번 돌리기를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90도만큼 5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4번 돌리면 지금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은 90도만큼 한 번 돌리게 한 거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90도만큼 이제 5번 돌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90도만큼 이제 한 번 돌리기를 한 거랑 똑같다. 왜? 4번 돌리기 하면 같은 모양이니까.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90도만큼 6번 돌리기를 한 거는 2번 돌리기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좋아요. 우리 돌리기에 대해서 개념 알아봤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보기의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어느 쪽? 이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90도만큼 몇 번? 2번.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직각의 2배만큼 돌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의 도형 이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돌리기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제 돌리기를 하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기준점 잡아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90도만큼 돌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사각형 부분에다가 손바닥을 놓으면은 자, 돌리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기 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이 배경 자체,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자, 지금 여기서 사각형은 자, 아래에 있는 이 변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여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른쪽에 있던 변은 어디로 갈까요? 돌리기 해볼게요. 여기로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 있던 변은 자, 돌리기 하면 왼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변은 돌리기 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손바닥 돌리기 했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90도만큼 돌렸으니까 한 번 더. 자, 이 판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돌리기를,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요, 자, 이 위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변은 자,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바닥 댔을 때 지금 이 끝에, 이 손목 쪽에 있는 게 지금 이 핑크색 변이죠. 그러면 돌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던 것은 자, 손바닥에서는 새끼손가락 부분이에요. 돌리게 하면 어때요? 그렇죠? 이쪽에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은 손톱 쪽이에요. 어때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 요 변은 지금 엄지손가락 부분이죠. 그래서 돌리기 하면 오른쪽에 올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보기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 찾아보면 몇 번인가요? 맞아요. 니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형 뒤집고 돌리기, 무늬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밀기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뒤집기, 돌리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뒤집기, 돌리기,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늬를 꾸며줄 수가 있는데, 같은 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언뜻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뭐 이제 니은,
이런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의 이제 특징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도형의 이제 개성을 좀 잘 찾아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어렵게 말고 뭐 의자 모양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좀 니은하고 비슷하니까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도형을 뒤집고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는요,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던 바로 이 선을 중심으로 뒤집어서 접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어디로? 여기 이렇게 두 칸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세 칸,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변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돌리기 하라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한 번 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니은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변은 바로 어디로 와요? 맞아요. 이렇게 옵니다. 여기 이렇게 왼쪽에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변은 돌리기를 하면 위로. 그 다음에 이 변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돌리기를 이렇게 하면요. 자,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 느낌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좋아요. 뒤집기를 먼저 하고 돌리기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리기를 먼저 하고 뒤집기를 했을 때 아까랑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같은 모양이 나오는지 다른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돌리기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은 자, 돌리기 했으니까 어디로? 위로 갑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세 칸.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한 칸은 돌리기 했으니까 한 칸.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 칸이 되고, 위에 있는 두 칸은 바로 이렇게 돌리기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뒤집기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겠죠? 이 선을 접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이 변은 어디로? 그렇죠. 왼쪽으로. 그리고 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세 칸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는 그대로 두 칸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따라서 도형을 움직인 방법이 같더라도 순서가 다르다면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무늬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벽지, 타일 또는 우리가 뭐 호텔이나 로비 같은 데 있는 바닥의 모양을 보면은 같은 무늬들이 되게 아름답게 예쁜 무늬가 꾸며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무늬 꾸미기를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삼각형 모양을요, 아래쪽으로 뒤집기 하면 다음과 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무늬를 만들었다. 어때요? 처음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계속 오른쪽으로 밀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맞죠? 자, 밀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리기를 한 다음에 밀기를 해도 굉장히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무늬를 보면 아, 이거는 어떤 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도형을 뒤집고 돌린 모양과 돌리고 뒤집은 모양을 비교하여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보니까 우리 숫자 7과 비슷한 도형이에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이제 모양도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할게요. 오른쪽으로 뒤집기 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변을 왼쪽에 그리고 위는 그대로죠? 위 그대로, 아래도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있던 변 두 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자, 7이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 나타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돌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던 변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 분필을 잘 보세요. 돌리기 했습니다. 돌리기. 어디로 가요? 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4칸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이 3칸 어디로 가요? 돌리기 했습니다. 돌리기 했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2칸은 돌리기 했어요. 어디로?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우리가 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순서 바꿔볼게요. 돌리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기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4칸을 돌리기 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겠죠? 아래로 이렇게 4칸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칸은 돌리기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던 2칸은 돌리기 했어요. 위로 가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칠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뒤집기 해볼까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모양,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양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모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같은 모양이지만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무늬를 꾸밀 수가 있답니다. 먼저 밀기. 밀기는 위치만 변하지 모양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모양을 밀기, 밀기. 그대로 또 밀기, 밀기, 밀기. 쭉 밀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기를 했네요. 우리 친구들은 좀 더 예쁘게 그려서 색칠해서 꾸며보세요. 자, 두 번째는 뒤집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뒤집었을까를 생각을 하면 딱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집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 모양부터 시작을 했을 때, 자,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뒤집기, 오른쪽으로 뒤집기.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한 거니까, 자, 먼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하고 얘를 또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느 경우도 볼 수 있냐면 일단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하고 이 모양 자체를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양, 마치 이제 모래시계 같은 모양을 밀기를 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것은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뒤집기가 나왔으니까 자, 처음에 모양을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아래로 이렇게 뒤집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뒤집기, 뒤집기. 자, 오른쪽으로 계속 뒤집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모양을 뒤집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뒤집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